첫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는 안정세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쌀값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7% 오르는 데 그쳤지만 농축산물은 4.4%나 뛰었는데요. 특히 쌀값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격리 정책 이후 도정 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3만 톤의 정부 양곡을 대여 형식으로 풀었고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쌀값 할인 행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10월 신곡 수확기 전까지는 가격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뿐 아니라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번 쿠폰은 국민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데 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선별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28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동력이 되길 기원하면서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군 장병에게는 선불카드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8종의 수요 소입 소재에 대해 내년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인데요. 업계에서는 SK 실트론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보다 과감한 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주 4.5일제와 임금 5%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는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이 94.98%에 달한다고 밝혔고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점포 폐쇄로 현장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요구는 금융 노동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과 삶 균형 회복을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의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농심 주가가 일주일 새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말 협업 라면 6,000개를 출시하자 2분도 채 안 돼 완판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뚜기 역시 미국 코스트코 매장 64곳에서 진라면 유통을 시작하며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섰습니다. 국내 라면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성패가 미국 시장 진출 성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남아 있어 추가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